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음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부 드릴 겁니다. 지난 일주일 성공 투자들 하셨는지요? 장이 참 좋았죠? 우리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보시는 모든 시청자들이 좋았던 한 주였기를 바라봅니다. 저와 같이 한 정방 식구들은 멋진 한 주였습니다. 잠시 지난주 인증을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핫한 재료,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위주의 매매였으니 공부 겸으로 보십시오. 화천기계, 네, 정치인 테마주죠. 쭉 화천기계 인증들이 있었고요. 스윙주로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넥스트칩은 반도체 관련주죠. 차량용 반도체주. 역시 저희가 스윙으로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대상홀딩스는 방사선 방류 관련주죠. 레이처셀은 반도체 관련주고요. 마니코 FNG는 역시 방사선 방류 관련주입니다. 방사선 오염수 방류 관련주입니다. 1승은 조선기자재 피팅업체 관련주입니다. 아마 그쪽에선 제일 힘이 센 종목이니까 나중에 눌림목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SG 역시 방사선 방류 관련주입니다. 슈맥스홀딩스는 충전기 관련주입니다. 충전기 관련주의 대장주입니다. 한번 자리 나면은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자, 팔펄 뛰는 생선 같은 종목만 저희는 매매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방송에서 드렸던 세력 이탈 여부 분봉에서 보는 법 지속 공부하고 계신가요? 지속 추적 공부하셔야 본인만의 기법이 됩니다. 물론 기법이 100%는 아닙니다. 다른 변수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석을 알아야 변칙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어떤 분봉으로 세력 이탈 여부를 볼 수 있는 종목 몇 개를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투비소프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4%까지 전일 갔었죠. 목요일 날입니다. 이게 목요일 날 전일 갔다가 15%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분봉을 봤더니요. 투비소프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월 15일이 목요일이었죠. 6월 15일 목요일 날 보니까 최고점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3분봉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분봉에서는 최고점에서 최대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분봉과 5분봉이 살짝 틀릴 때는 5분봉을 기초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1봉에서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3%로 마감을 했지만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보라티알을 보겠습니다. 보라티알도 역시 일본 방사선 광류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뭐 결과를 미리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목요일날 25%까지 갔다가 17%로 마감을 했죠.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날 보니까 3% 정도까지 다시 상승을 했었습니다. 목요일날 분봉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요일날 분봉에서 최고점의 최고 거래량인가요? 한번 보시죠. 5분봉에서 보면은 목요일날 분봉이 최고점의 최고 거래량이 아니죠. 여기 분명히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인데 거래량은 최고 거래량이 아니었습니다. 3분봉을 볼까요? 3분봉에서도 역시 최고점의 최대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미리 보여드렸지만 보라티알은 다음날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투비소프트는 최고점의 최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상승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추적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자, 대하TI 한번 보겠습니다. 대하TI 보면은 23%까지 갔다가 16%로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하TI 분봉은 어떻게 됐나요? 최고점에 최고 거래량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3분봉에서요. 5분봉을 보시죠. 5분봉도 역시 최고점에 최고 거래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하TI는 다음 주에 한번 추적을 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더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운영하던 무료 카톡방에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다음에 대해 맞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골라주세요. 1. 병력 화력이 비슷한데 아군은 한 명도 안 다치고 전쟁을 이기는 것. 2. 손실 매도 하나도 안 하고 주식으로 돈 버는 것. 3. 내 돈 하나도 투자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것. 4. 몰라. 세 가지 다 불가능하다. 여러분은 어느 답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력 화력이 비슷한데 아군은 한 명도 안 다치고 전쟁을 이기는 것. 첫 번째,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 있는 미군도 전쟁에서 다치고 죽습니다. 심지어 화력이 비슷하고 병력도 비슷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걸 주식에 대입하면 일반 투자자의 화력이 또는 병력이 세력들과 비슷하기는 한가요? 압도적으로 밀립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나요? 세력이 아니라 전업 투자자와 비교만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는 압도적으로 밀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투자자는 핸드폰 하나 정도 들고 보지만 전업 투자자는 보통 모니터가 4대에서 10대 정도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장내내 주식창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회사 일도 있고요. 또 가정에 계신다 그래도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업 투자자는 거의 장 열리는 시간 내내 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 정보를 구하는 것도 일반 투자자는 소위 찌라시방으로 알려진 세력이 보통 알려주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 찌라시방을 주로 이용하지만 전업 투자자는 별도의 유료 고급 정보방, 유료 뉴스 레터지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세력은 둘째치고 전업 투자자도 이기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풍운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95%의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목표가 동일해진다고 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원금 회복, 본전 탈출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시장을 떠날 거야. 그러나 그런 날은 잘 오지를 않습니다. 일반 투자자끼리 동족의식은 들지만 같이 뭉쳐 싸울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손실매도 하나도 안 하고 주식으로 돈 버는 것, 이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세력도 외인도 기관도 다 손절을 합니다. 왜 손절을 하나요? 바로 기회비용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길게 갖고 가도 상승 가능성이 약하면 버리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가 세력 외인 기관보다 강점이 무엇인가요? 보유수량이 그들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손절을 해도 그들보다 타격이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는 손절을 안 하고 마이너스가 아주 깊어지도록 들고 갑니다. 누구도 해야만 하는 손절을 나는 영원히 안 하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본전 탈출, 원금 회복도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돈 하나도 투자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세 번째. 자,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 단견으로는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든 돈을 벌려면 최소한의 투자가 따라야 합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아니 1차 산업까지 다 생각해도 그런 일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이것을 주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전업 투자자들은 고급 정보, 신문을 보려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개인차가 크겠지만 새로운 기법을 공부하려 한 달에 몇 권 이상의 주식 관련 책도 봅니다. 일반 투자자는 어떤 노력을 하죠? 내 종목 왜 안 가지? 좀 잘 가자.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전부인 분들도 주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하세요. 최소 주식책도 몇 권 사보고 주위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들의 공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왜 아이들 학원을 보내면서 본인은 아이들 학원 다니는 것만큼 중요한 돈 버는 일입니다. 여기에 투자 안 하십니까? 투자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정말 필요한 일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손절을 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손실이 너무 커서 지금 계좌를 손실 수가 없다. 손절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물타기로 손쓸 수 없는 계좌를 탈출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법 위주 교육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손실계좌 탈출법이라는 전술적 계좌 운영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잘 모르시고 안다고 해도 실천을 잘 안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 보유 종목 중에 비중이 큰 종목이 있을 겁니다. 손실도 크고요. 이 종목을 최소한의 물타기로 손실 없이 탈출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리 가정하겠습니다. 어느 종목이 비중이 커서 매수한 수량이 1000주라 가정합니다. 이 1000주에도 물을 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가 끝일지도 모르고 들고 가게 됩니다. 만일 이 1000주를 분산해서 700주, 200주, 100주 이리 할 수 있다면 100주의 물을 타는 건 1000주의 물을 타는 것보다 참 쉽겠죠. 그래서 100주 물을 타서 나오면 이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할 수도 있고 또 200주의 물을 타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리 하는 겁니다. 즉 적은 수량을 물 타서 나오니 탈출이고 많은 수량은 비중을 줄이니 계좌 운영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배분 방법은 자유입니다. 500주, 300주, 200주로 해도 되고 본인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 같은 증권사로 계좌를 더 만드는 방법입니다. 증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하루에 한 계좌씩은 비대면으로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리 두 번째, 세 번째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든 계좌로 종목을 배분해서 옮기는 겁니다. 이 계좌 만드는 법과 종목 옮기는 법은 저보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배분율이 적은 곳에 적은 돈으로 물을 타서 나오는 겁니다. 나온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하거나 또 배분율이 적은 계좌에 물을 타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물을 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지난번 공부드린 볼린저 밴드 하단 기법으로 하실 수도 있고 저희 민족 주식 사관학교에서 지속 드릴 공부도 참조하시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부의샘도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널리 알려주셔서 구독자가 많아지면 더 좋은 필살기들을 꼭 공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